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환절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감기도 걸리고 목도 아파서 애를 먹는데 시청자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다행히 날씨는 이렇게 추워졌는데 시장은 좀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죠. 오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또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큰 틀에서 시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은 거의 별 특별한 움직임 자체가 거의 장중에는 거의 없었어요. 이거 뭐 장을 열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자, 뭐 코스피 쪽이 0.07%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코스피 200 시장도 마찬가지 거의 움직임 없었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좀 플러스가 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0.12% 이 정도 오른 걸 갖고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좀 굉장히 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별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이게 368개 종목이 올라오고 459개 종목이 떨어졌죠. 근데 이것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막 했었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아침에 상승 종목이 많았다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하락 종목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상당히 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상승이 많았었다가 오후엔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하락이 많았다가 또 상승이 많았다가 다시 하락이 많은 그런 마감 형태로 바뀌었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이거랑 정반대 움직임이었습니다. 667개 종목이 올라오고 574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양시장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거의 비슷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시장의 특별한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 쪽 살펴보게 되면 차익 쪽에서는 21억 정도니까 차익 쪽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물량이고요. 자, 비차익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약 1,65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른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들, 우리 시장만큼 이렇게 안 움직인 건 아니라 조금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자, 일본 쪽이 0.49% 정도 올라왔고, 중국 쪽이 지난주에 우리 시장 굉장히 급등할 때 그때도 좀 마이너스가 나더니 오늘은 그 정도 일정 부분 정도는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국 쪽 관련해 갖고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 갖고는 약간 좀 호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외신을 통해서 좀 나왔죠. 어떤 부분이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 그 화웨이 관련되는 내용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죠. 좀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홍콩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 1.35% 정도 올라왔는데,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242평선,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전저점, 자, 이런 부분에서 지지받아 줘야 될 자리, 그런 자리에서 조금 지지가 나온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시장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도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약 2원 90전 정도, 그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내려와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급등 후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해외 쪽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쪽이 괜찮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 부분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미리 좀 선반영을 하면서 아침에 조금 좀 플러스권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내 조금 밀린 후에 조금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에서 전고점 돌파하고 이 매물 소화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거친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을 놓고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형적인 조금 상승 패턴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242평선에서 맡겼다가 조정을 받고 또 저항을 받는 듯 하다가 여기 22평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튀었다가 또 한 번 눌러줬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해외 시장보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은 못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못해서가 아니라 미리 지난주 금요일 날 선반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 전고점 돌파 후에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분 차트죠. 코스닥 시장은 조금 등락이 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시가총액 대형주 큰 쪽들 위주로도 조금 변화가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매중 같은 경우가 그 절반의 성공 이렇게 조금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좀 가중되면서 좀 등락폭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올라서 시작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시 정도까지는 흐름이 좀 괜찮았었어요. 자, 그런데 10시가 좀 지나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거래소 시장도 거의 움직임이 없네. 자, 이런 좀 수급들 좀 눈치 보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시를 고점으로 해서 쭉 밀렸다가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좀 다 밀렸다가 오후장에는 요쪽, 그러니까 1시 때 자, 요 정도 선까지 일단 반등시켜 놓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봉 한번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 테스트, 지난주에도 지지선 테스트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여기서도 지난주 월요일 날 지지선 테스트, 자,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왔죠. 월, 화, 수, 목, 금.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지받는 부분이 지금 22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위쪽으로도 공간은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열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11월 달, 12월 달 이런 부분에서 어느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이유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혹시 이따가 시간이 안 될지 모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향후에는 조금 코스피 시장 연말 정도까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조금 매매를 하시면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시간이 안 되면 다른 프로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 이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아요. 오늘이, 자,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좀 나와서 얘기할 때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8일 연속 매도를 했네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수가 조금 올라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2140포인트대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종목별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 요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이 선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또 마찬가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에 환율이 1200원 이쪽 위에 있을 때 그때도 매수 들어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따뜻하게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환 차익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차익 실현을 할 만하죠. 자, 그래서 종목별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별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특징이 외국인들을 또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매수가 쏠리질 않아요. 자, 금요일 날 한 98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많이 샀죠. 자, 그리고 오늘 253억 정도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 매수하는 모습인데, 자, 저거 조금 또 좋은 모습 나오면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의 연속성은 좀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신났죠? 예, 신났습니다. 자, 금요일 날 급등 공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일단 연기금의 현물 수급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올게요. 자, 연기금 쪽이 이때 금요일 날 2,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급등의 공식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몇 번 정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연기금의 대규모 현물 매수,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수. 자,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급등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도 아침부터 조금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그때 정확히 뭐 한 9시 한 20분 좀 넘어서 반 정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단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막 들어왔죠. 그리고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하니까 거기다가 이 차익 형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는 그런 스위칭 매매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기관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쪽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12월물 선물을 들고 있어봤자 나중에 1월달이 12월 만기가 지나게 되면 내년 3월물로 롤오버를 해야 되죠. 롤오버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를 지금 미리 청산을 하고 현물로 채워 넣는 겁니다. 왜? 자, 선물로 갔을 경우에는 12월 말이 되면 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물로 들고 있을 경우에는 배당을 주게 되는데 이 선물로 들고 있을 경우에는 배당이 없죠. 자, 그래서 선물 쪽은 팔고 현물 쪽을 사는 그런 프로그램 매수. 자, 요런 게 지금 우리 시장에는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지난주에 공식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연기금에 의한 겁니다. 연기금이 저쪽에 선물 쪽을 매도를 하면서 현물 쪽을 막 매수를 했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폭 이런 규모를 막 늘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뭐 선물 쪽 살펴봤으니 옵션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옵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지나고 이틀 지났으니까 어떤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죠. 자, 옵션 쪽 보시면 외국인들 뭐 콜 쪽에서 한 1억 정도 사고 금융투자 이 콜 쪽에서 한 7억 정도 샀습니다. 1억, 7억 뭐 저 정도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숫자다. 콜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풋 쪽이 외국인들이 한 20억 정도 풋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네요. 금융투자가 5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누적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봐도 될 거고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200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선물 시장이 97년, 옵션 시장이 98년도에 개장이 됐는데, 제가 2000년부터 선물 옵션 매매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절대로 이 선물이나 옵션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고 배우시라고, 배워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매주 이 선물 옵션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마음 한켠에 약간 걸리는 부분들은 혹시 배워서 할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자, 그냥 지표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만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한 몇 주 전부터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었어요.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게 조금 뭐 잘 안 보이는 화면에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등락 왔다 갔다 하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건 코스피 200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데 요 분홍색 차트로 돼 있는 거 있죠. 요 분홍색 차트로 막 요렇게 돼 있는 거. 자, 요게 뭐냐 하면요. 지수 22평선의 변동성을 나타낸 그런 거예요. 지수 21평선의 변동성을 나타낸 부분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변동성이 여기서 조금 커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 작년에 11월 말 정도, 11월 말 정도 이때쯤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 한번 지금 차트를 같이 이렇게 놓고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되지 않아요. 작년에 11월 말 이후에 12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급락했죠. 그래서 저 10월 달에 찍었던 그 쌍바닥 근처까지 빠졌어요. 자, 이때가 언제냐? 22평선 20개, 20일 평균 변동성 자체가 거의 10%에 근접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5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콕 찍었네요. 자, 여기서 콕 찍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올해 5월 달이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5월 달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 4월 말이죠. 이때가 정확하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4월 말이에요. 이때 콕 찍은 때가 요때. 자, 요때가 4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좀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오른다, 빠진다, 변동성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윈지,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은지 아니면 조금 좀 소강 상태로 있을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이고 이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때도 마찬가지죠. 7월 달. 7월 달 이때는 이 변동성 자체가 10% 아래로 들어갔었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선물옵션 파생시장을 봤는데도 이런 경우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없었어요. 이 22평선 20일 이 20개짜리 변동성 자체가 10%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10% 아래 구간으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은 여러분들 7월 달에 한번 좀 기억 더듬어 보시면요. 그때부터 8월 달까지 시장 죽였지 않습니까? 자, 역시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나왔던 시장이고요. 자, 이때는 9월 달 이후에 지금 제가 요때쯤 돼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는 10%에 거의 근접했었는데 자, 뭐 요때도 위쪽으로 변동성이 약간 있었죠. 위쪽으로 변동성이 좀 생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22평선 저 변동성 자체가 쌍바닥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자, 여기. 자, 쌍바닥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현물만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변동성 차트에 대한 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뭐 10수년 만에 찾아서 깨우쳤던 거니까.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뭐랄까, 변동성 자체가 왜 이렇게 좀 낮은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느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이동평균선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동평균선이 그런 성격이 있죠. 자, 수렴했다가 확산했다가, 수렴했다가 확산했다가.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동평균선이, 재반 이동평균선이 다 이렇게 한 자리로 모이면, 수렴하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확 벌어지죠, 나중에. 또 확산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거를 좀 수치화해 놓은 게 이 변동성 차트예요. 자,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22평선 변동성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신다라면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땡큐일 수도 있어요. 왜? 자, 이때 양매수, 그러니까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양매수를 한다라면 한쪽은 포기하는 전략이죠. 아래쪽이 변동성이 나오면 그렇죠. 위쪽은 깡통 나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몇 배 먹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전체 계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많이 플러스니까. 자, 그리고 이런 변동성 부분들도 마찬가지 투자에서 굉장히 좀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변동성이 이렇게 확 올라갔는데 여기서 양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깡통 나는 거죠. 콜도 깡통, 풋도 깡통. 자, 그래서 이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평상시에 할 얘기가 조금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누적 포지션을 안 봐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약간 시간 뭐 남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일단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부족해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이 화면 찾아서 변동성 화면 좀 찾아서 한번 직접 한번 진득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장의 변동성들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겠네, 또는 당분간은 조금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겠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 업종 하나 살펴보면요. 자, 요런 거 대북주가 있죠. 여기 좋은 사람들인데요. 자,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하여튼 쫓아가면 애먹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호재에 좀 반영을 많이 했죠. 김정은이 저 금강산 시설 철수해 그랬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미 군사훈련 연기한다. 그러니까 이 호재 부분을 좀 많이 반영했어요. 만약에 시청자님들 이 주가가 이 부분에서 가치 호황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닥을 옆으로 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호황제가 동시에 나오니까 위쪽으로 반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에 의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난티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난티 같은 종목도 자, 여기서 좀 옆으로 기는 상태에서 조금 아침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다가 대체로 또 장중보다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일이 있을 것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침해서 조금 기다리면, 그쵸? 몇 프로, 이 정도 수익이라도, 운이 좋으면 또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스마트폰 부품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 UTI 같은 경우는 자, 이 카메라, 저 보호 필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자, 이 UTI 같은 경우는 물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자, 요거는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공부 좀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좀 이용을 하시라고 갖고 나왔는데요. UTG라는 게 있어요. UTG라는 게 뭐냐면 지금 폴더블 폰에는 CPI 필름이 들어가죠. 자, 접히는 필름. 그런데 삼성에서 이거를 처음에 폴더블 폰 나왔을 때 UTG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CPI 필름 관련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이 UTG는 쉽게 얘기하면 강화유리인데 접히는 유리예요. 유리인데 접힙니다. 자, 근데 요거 UTG 관련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 이 UTI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중이고 거의 좀 개발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진행된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UTG 관련되는 종목들이 몇 종목, 한 3종목 정도, 굳이 이렇게 좀 하자면 한 3종목 정도, 그 정도가 일단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종목군들인데, 요런 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UTI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에는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일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매매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또 갤럭시 폴드 위로 접히는 거, 자, 이 삼성 쪽에서도 또 다른 혁신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토로라에서 폴더블 폰을 하나 또 내놨죠. 근데 이거는 삼성 거보다 좀 더 혁신이에요. 자, 접혀도 이 주름도 없고 완전히 접히는 그런 구조를 좀 내놨는데, 자, 아마 나중에 삼성에서 UTG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UTG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시장은 양시장 추가 상승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왜?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화웨이 제재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미국 쪽에서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온 소식이 있습니다. 90일간을 유예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알려졌어요. 자,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 갖고는 조금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단 트럼프는 아직도 그 하웨이라는 인질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호재로 인식될 겁니다. 호재로 인식될 거니까 좀 추가로 이렇게 좀 상승 가능성들, 이런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양시장 중에 코스닥 시장보단 코스피 시장 좀 이쪽을 주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야인시대에 출연하니까 이따가 야인시대 때 뭐 상황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